타츠카와 유즈르 감독의 영화 블루자이언트는 이시하라 타츠야 감독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울려라 유포니엄 및 야마다 나오코 감독의 영화 리즈와 파랑새의 버금갑니다. 동등한 위치에 오르지 못하고 버금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작중 등장하는 연주 장면들을 전부 작화로 그려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의 하락 없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전부 보여주었던 울려라 유포니엄과 리즈와 파랑새와는 달리 상당한 연주 장면들이 허접한 3D 모델링으로 연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사소한 아쉬움으로 블루자이언트의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장르 영화는 장르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따라서 액션 영화에서는 액션이, 공포 영화에서는 공포가, 로맨스 영화에서는 로맨스가 충실하게 연출되어 있기만 한다면 좋은 평가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 영화에서는 음악이 충실하게 연출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영화 블루자이언트는 그러한 면에서 합격점을 크게 넘은 명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블루자이언트는 이시즈카 싱이치의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곧바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어째서 애니메이션이어야만 하는가? 물론 대부분의 일본 만화는 애니메이션으로 미디어 믹스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실사로 미디어 믹스되는 일본 만화의 수도 결코 적지 않고 결정적으로 블루자이언트는 음악 만화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연주 장면에 상당히 공을 들여야 할 수밖에 없죠. 즉 음악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미디어 믹스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블루자이언트를 실사로 미디어 믹스한다면 배우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해내면 됩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미디어 믹스하고 싶다면 작화로든 모델링으로든 연주라는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애니메이터의 손으로 일일이 묘사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애니메이션이라는 결정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진 만화의 전율은 같은 그림인 애니메이션만이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기를 프로급으로 연주하는 배우를 찾는 것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선했던 것은 만화에 대한 존중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영화 블루자이언트는 만화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애니메이션이라는 결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작품의 중요 요소인 음악을 연출해내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TV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의 리뷰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듯이 애니메이션은 움직임의 예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직허신 만화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블루자이언트는 일방적으로 만화의 영향을 받기만 한 영화가 아닌 만화의 특성과 애니메이션의 특성이 융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즉 블루자이언트는 움직임이라는 애니메이션만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만화만의 표현법을 받아들여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데에 성공한 영화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러한 만화만의 표현법을 이펙트라고 생각합니다. 만화는 기본적으로 정직컷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인물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이펙트를 활용할 수밖에 없죠. 영화 블루자이언트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융합시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애니메이션의 정체성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만화는 움직임을 이펙트로 표현하죠. 여기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접점은 만들어집니다. 움직임입니다. 타츠카와 유즈르 감독은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개성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융합이라는 목적 역시 달성하기 위해 이펙트로 표현되는 만화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인물들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장면에서는 작화와 3D 모델링으로 만들어지는 움직임에 이펙트를 삽입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인물들의 행동에 더욱 집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펙트의 활용은 단연 타마다 슈운지의 드럼이었습니다. 타마다가 드럼을 내리칠 때마다 동반되는 이펙트는 드럼에 대한 그의 열정을 끝없이 돋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제프의 연주에 환호하는 관객들의 움직임은 조금 더 만화적입니다. 관객들의 환호는 대부분 간단한 강조 이펙트가 활용된 정지컷으로 연출됩니다. 사실 이는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활용되는 뱅크씬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타츠카와 유즈르 감독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립니다. 관객들의 환호 장면을 만화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도 연출하고 애니메이션의 뱅크씬처럼도 연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융합이라는 목적은 더욱 관객에게 와닿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만화가 애니메이션에 선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지금 만화에서 활용되는 움직임의 표현법을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표현에 적용하기만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블루자이언트가 그런 영화였다면 저는 TV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를 비판했던 것처럼 블루자이언트를 애니메이션의 정체성을 무시한 작품이라며 비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블루자이언트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블루자이언트의 움직임은 애니메이션만 두고 보았을 때는 그다지 특출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장면에서의 작화는 평균 수준이고 가장 중요한 연주 장면의 대부분은 작화보다도 결코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3D 모델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럼에도 블루자이언트는 음악 영화로서 훌륭한 작품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애니메이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강렬하게 연출하여 새로운 움직임을 창조해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츠카와 유즈르 감독은 영화 블루자이언트를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라일체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무라일체를 색과 빛의 반사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끝내 움직이도록 하여 연출합니다.
나이의 색소폰과 유키노리의 피아노가 무라일체에 이르렀을 때 색과 빛의 반사는 그들만의 길이 만들어지는 순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조금씩 일그러지며 끝내 무라일체가 살아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동시에 감독은 애니메이션의 전통적인 움직임을 거머쥡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 소어 블루에서의 연주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의 종지부를 찍으며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슌지의 드럼은 다이의 색소폰과 유키노리의 피아노가 이르게 된 무라일체의 경지와 달리 새로운 이미지가 아닌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움직임에 확실하게 전율하였습니다. 때때로 예술은 보수적인 면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의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진보도 분명 필요하지만 익숙한 모습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보수 역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즈카와 유즈루는 그러한 진보성과 보수성을 적절하게 조율할 줄 아는 감독입니다. 나이와 유키노리는 이미 완성된 천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무라일체를 새롭게 연출하여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은 적절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슌지는 천재이지만 초심자입니다. 따라서 그의 재능은 천천히 개화하여 마지막 순간 무라일체를 맞이하죠. 다즈카와 유즈루 감독은 그 순간을 천천히에 들어맞는 애니메이션의 전통적인 움직임을 통해 보수적으로 연출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융합과 진보성과 보수성의 훌륭한 앙상블. 저는 블루자이언트 같은 융합과 앙상블의 영화를 오래전부터 바라왔습니다. 이시하라 타츠야 감독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울려라 유포니엄과 야마다 나오코 감독의 영화 리즈와 파랑새는 분명 훌륭합니다. 모든 연주 장면들이 작화로 그려져 있는 두 작품의 경지에는 지금까지 아무리 칭찬한 블루자이언트라고 해도 결코 다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자이언트는 명작입니다. 3D 모델링의 어색함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움직임의 표현법을 창조해내었고 진보성과 보수성의 아름다운 앙상블을 통해 이미 완성된 천재들의 새로움과 조금씩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천재의 노력이 최종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경지인 무라일체를 확실하게 표현해내었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관객의 호응입니다. 이제 관객은 융합과 앙상블의 협연으로 완성된 영화가 내뿜기 시작하는 음악을 눈으로 줬고 귀로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다즈카와 유즈루라는 감독의 작품을 접한 것은 블루자이언트가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저는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에서 다즈카와 유즈루 감독의 작품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은 정말 별로였습니다. 이전까지 명탐정 코난 시리즈의 팬이었던 제가 이 영화를 통해 팬을 그만두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액션 연출만큼은 훌륭했던 기억이 있죠. 두 번째로 접한 다즈카와 유즈루 감독의 작품은 2020년 공개된 오리지널 TV 애니메이션 데카당스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연출된 아포칼립스는 다즈카와 유즈루 감독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기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2016년 공개된 TV 애니메이션 모브 사이코 100이었습니다. 이제는 놀라운 뿐이었습니다. 배경동화의 진가를 구사하는 감독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블루자이언트는 네 번째였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즈카와 유즈루는 포스트 와타나베 아유무가 될 것이라고, 어떤 장르라도 끝내 연출하고 마는 장르 마스터가 될 것이라고. 영화 블루자이언트를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음악의 극한을 파고드는 모습은 교토 애니메이션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